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무디스는 S&P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깎지 않았는데요. 왜냐?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조만간 할 것 같다는 보도가 세워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일 연속 팔고 있는 외국인 때문에 코스피는 장중 고점인 1960에서 마치지 못하고 1950선 중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아예 코스닥의 흐름을 꺾어버렸습니다. 코스닥은 530선 밑에서 장중 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경신한 것이 오늘 큰 시장의 화두였는데요. 오늘 종가가 얼마일까요? 원달러 환율 장중 저점은 1,103원 30전이었습니다. 시황센터 가보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17일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더욱더 불거지면서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950선을 돌파한 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면서 개인이 사자세로 나섰다가 팔자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장중 1965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오후에 들어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해 지수에 더 이상 상승을 부추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0% 상승하면서 195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1,432억 원의 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워 535선까지 올랐지만 2시 넘어서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8% 하락하면서 52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개인이 166억 원, 기관이 52억 원을 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이 183억 원, 장 막판에 이 매도폭을 늘리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인 1110원선이 무너지면서 당분간 환율은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환율은 추가적으로 레벨을 다소 낮추며 급락했습니다. 장중 연저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1원 70전 내리면서 1,105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장 중반에는 약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0.88%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아차 역시 0.45%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한국전력이 2% 넘는 강세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한지주도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낸드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85% 빠지면서 주당 500원씩 내줬습니다. 파라다이스도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SM 역시 1.86%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전일 대비 100원 올라 장을 마쳤고요. 시제는 약 보합권, 위메이드는 2% 이상의 하락 흐름, 젠백스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 업종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와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0.45%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LG전자 오늘 2% 이상 넘는 상승 흐름, SK하이닉스도 2.84%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29,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정유주들이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가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SOL 역시 2.24%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주들이 유럽의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며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이 4%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현대중공업도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24만 원에 종가 기준했습니다. STX 조선해양만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증권주들이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반 강세를 이어가며 장을 마쳤습니다. 대우증권은 강보합권,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현대증권 역시 1% 이상 상승하며 8,7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화 강세에 힘입어 항공, 해운주 주가가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이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1% 이상 상승한 모습. 대한해운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흥하해운 역시 1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전일 대비 120원 오른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해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KG모빌리언스가 12% 하한가를 눈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8%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인포뱅크도 6%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로봇주 주가가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에서 10년간 3,500억 원을 투자해 로봇 산업을 25조 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동부로봇과 디스탁, 에이드칩스가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유진로봇 역시 6%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과학기술주 주가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회 12월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과학이 14.92% 상한가 나타냈고요. 영인 프론티어도 2% 넘는 상승 흐름, 서린바이오도 1.70%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월드스타 싸이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어 일명 싸이 테마주로 불리던 DI가 이틀째 하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역시 하한가를 보이며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의 매수 강도를 좀 떨어뜨리고 현물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서 막판에 조금 사면서 끝이 난 모습입니다. 코스닥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종가 형성시켰는데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 때문인지 오늘 국내 증시 좀 올랐습니다. 특별히 낙폭과대 대형주가 좀 움직였네요. 환율 연저점 경신도 이슈가 됐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모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및 대부분 증시 올랐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커지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점. 그래서 오늘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선주 그리고 에너지 화학주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 증권주가 좀 상승폭이 지수 대비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에서 소폭 매수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적극적인 배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좀 크게 움직인 낙폭과대 대형주가 이제 대형주가 앞으로 간다는 신호인 건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움직여줬던 건지 그것이 참 궁금한데요. 내일 무게감이 적지 않은 중국의 3분기 GDP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치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일단 내일 나오는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 7.6%보다는 낮은 7.4%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저점에서 이렇게 성장 저점에서 뒤는 미뤄지는 거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뉴스이고요. 최근에 9월 월간 중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아지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그렇지만 그들 주식에서는 단기 매도 전략이 향후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호전주에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낙폭과대 대형주는 역시 짧게라도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고, 역시 이제 좀 바이앤홀드 할 쪽은 실적 호전주. 무엇보다 내일 중국의 3분기 GDP가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선반영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얘기였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한번 볼까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또 일어나 싶었는데 막판엔 좀 사줬군요. 무엇보다 투신권이 웬일일까요? 투시권이 좀 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아주 같은 경우도 찔끔. 네, 1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보다 좀 약한 흐름들, 글로벌 증시보다는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 있는 매매가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투신권보다는 계속해서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 812억 정도 오늘도 아주 강한 최고의 어떤 그 시장의 주도 매수 세력으로 나타난 모습이고요.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제 장막판에 매수를 하면서 일단 224억 순매수를 보였지만은요. 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선물에서 1,537개약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선물의 수의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프로그램 매매도 매수로, 순매수로 이제 기록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이러한 선물에서의 매수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말씀해드렸지만 이 8,900계약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기조를 이제 보이고 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한 500계약 정도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다시 선물에서의 순매수를 가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선물에서의 어떤 순매수가 이 현물에서의 강한 순매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두 개가 결합된 상황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흐름, 즉 철저히 시장에 대해서 해치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좀 더 많은 매수가 있었다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즉 지수가 지금 현재가 바닥이고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겠지만은요. 오늘도 보시면 역시 많은 부분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철저히 선물로서만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점을 본다면 아직도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업종별로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철저히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본다면 자,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같은 흐름을 보인 업종으로는요. 대표적으로는 이 화학업종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 또한 동반적인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동반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지만 연기금 또한 순매도로 대응하면서 서로 차별된 흐름들을 보였고요. 반면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 업종으로서는 철강금속 업종에 외국인이 좀 다소 많은 금액을 오늘 같은 시장에 좀 내보냈지만은 역시 연기금 및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 특히 수신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은 그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서로 상반된 적정한 균형 내에서의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시에 사는지 연기금이 또 얼마나 꾸준하게 사주는지 무엇보다 이런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이 좀 관심을 보였던 그런 섹터에 대한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였던 오늘장 특징주 알아볼까요? 네. 우선 뉴스에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KTNG를 제일 먼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외국계 그 담배 회사의 소송 문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노출된 내용인데요. 한국산 담배에 암모니아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다. 암모니아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니코틴 어떤 중독성을 좀 더 높이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일련의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KTNG 입장에서는 절대 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니코틴 타르 같은 경우에도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도 실제로는 그렇게 효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중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장중 이제 한 5% 가까워 4.3%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장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한 2.5% 하락하면서 일단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IT와 화학 그리고 이제 소재 산업재군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인 한국가스공사와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동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한진해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서 있는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이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사들의 어떤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그간에 운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4분기 이후에 선사의 공급량이 급속도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BDI, 발틱 드라이 인덱스, 발틱 운임 지수가 다시 900포인트 이상을 회복을 하면서 중기적인 전망을 굉장히 좀 밝게 하는 부분이 지금 두각되면서 일단 오늘 해운업종들 아주 좋은 흐름들 나타났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세의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운과 항공 등의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속에서 오늘의 지수의 흐름들도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3.8%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일단 바닥권 지난번 저점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동부로봇입니다. 정부가 3,500억의 어떤 지원을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동부로봇, 유진로봇, 로봇스타 등의 종목들 오늘 뭐 초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속에서 동부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시현되면서 일단 강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시세가 났었는데요. 이미 9월 달에도 이 대선 관련 정책 테마에 한번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상한가가 들어감으로써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바닥권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오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장 마감 후 공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OCI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30억,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87%가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순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94%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미 주가는 바닥인데 내일 또 이 뉴스가 어떻게 주가에 녹아들지 궁금합니다. 이상 수급 분석 그리고 특징주까지 챙겨주셨던 분은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미국 주택 경기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도 좋게 나왔었는데 오늘 밤에 또 하나의 사실은 두 개입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요하는 부분이라겠습니다. 내일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지표가 쏟아지는 걸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일장 필요한 다이렉트 전략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겠죠.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욱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는 추가 상승했고 코스닥은 약간 밀렸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에서 주식 사도 괜찮을지요? 내일 종목 살 때 어떤 기준만을 꼭 지켜야 합니까? 내일 어떤 종목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과 전지효 과장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호선 대리님은 대형주 매수 기회다. 전지효 과장님은 단기로만 매수해야 된다. 자, 이호선 대리님은 실적 개선주 그리고 환율 하락에 수혜주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을 오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전지효 과장님은요, 단기로만 사야 되는데 개별 중소형주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모 콘덴서를 챙겨오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스페인 호재 오늘 1950선 중반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내일 중국 지표에 예상된 악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대형주의 매수 기회가 바로 내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대형주의 지표를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보다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간에 대한 수급인데요. 코스닥은 그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큰 매수가 없는 반면에 그 거래소 종목들은 한 1,000억 매일 이제 10월 12일 1,000억 이상의 그 순매수를 기록해줬는데요.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1,300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별주들이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스퍼트를 끝내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좀 선별해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대형주, 사실 이거 굉장히 네. 뜨거운 논란이거든요. 네. 대형주가 오늘 좀 일부 낙폭과대주 위주로 올라오긴 했는데 대형주를 사야 된다는 이유가 그럼 정확히 무엇 때문입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을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수급이다. 예.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 모습을 갖춰도 코스닥에서 드디어 매도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도 매도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외국인이 수급을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환율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관 수급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서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수급으로 봤을 때 대형주를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낫겠다. 좀 실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환율 측면에서는 네. 역시 대형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좀 도래하고 있는데, 뭐, 아까 장중에 장 끝나고도 OCI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 부진 업종을 좀 이제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권이나 유틸리티, 그다음에 철강, 은행 같은 종목들은 사실상은 조금 실적이 부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항공업종, 그다음에 휴대폰, 디스플레이 및 IT 부품 소재 업종으로 좀 매수를 참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기대치보다 높은 업종은 음식료라든지 여행, 오락 업종이 있는데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많고 이미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종목으로 해서 항공이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관련된 IT 부품 소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그거는 종목 선정 기준 때 볼 텐데 말씀하신 게 IT 부품 소재면은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대형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종목 선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환율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을 혹시 요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환율이 뭐 여행 가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이랑 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거의 보시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치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산업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산업도 있거든요. 좋은 네. 산업을 한번 보시면은 여행, 그다음에 항공, 에너지, 조선, 비철금속, 건설업종이 일단 강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향 안정화가 기조적으로 사실이 된다면은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항공이라든지 에너지 이 정도로 좀 같이
비철금속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형주 사자라는 거에 조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단순한 논리는요. 내일 이제 중국의 3분기 GDP가 나올 건데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혹시나 그 기대치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올까? 혹은 어쨌든 안 좋은 뉴스기 때문에 그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 반응을 한다면 내일 대형주 좀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지수 자체는요, 1700,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1700 근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 면에서는 뭐 2010년 부근에 이제 도달하는 종목들을 사보시면은 오히려 뭐 많이 빠지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 중에서, 종목이 아니고 일단은, 변수 중에서는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이랑 그 중국 지수가 이제 경제 지표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가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는 0.8% 정도 상회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1.1% 증가한 이제 흐름이었고요. 이게 3개월 연속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9월 소매 판매 말고도 소비 심리 지수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5년 만에 거의 최고치인 83.1포인트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지난달에 78.3포인트보다 무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고 예측치보다도 5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상보다도 QE3가 뭐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QE3가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은 아니고 고용이랑 주택 지표도 마찬가지로 네. 전분기에 비해서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경기는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또 좀 반등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도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발표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요. 뭐 생각보다는 내일 나올 지표들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소비자 물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1.9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이제 지수 한번 보면은 전년 동기에서 한 9.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중국 경기도 중국 지수를 보시면 거의 밑바닥에 왔는데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중국 경제도 이제 거의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면은 나중에는 뭐 다시 지수가 뭐 2000포인트를 갔어도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2000포인트 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경기 불안감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지 않느냐, 또 수급적인 원인을 가장 크게 두시면서 대형주를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은 또 내일이 그야말로 중국의 지표 악재에 영향을 받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죠. 희망적으로 본다면은요. 자, 하지만 우리 전지우 과장님께서는 사되 단기로만 빨리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 왜죠? 네. 지금 저는 약간 다른 견해인데요. 네. 그 단기적인 매수 관점은 일단 지금 유럽 쪽은 조금 안정돼 가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장이 조금 올라왔던 이유는 그 대부분의 일단 기술적 지표를 좀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1921선이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 61선에 뭐 121선에 201선에 모두 다 맞물리는 점이라서 누구나 대충 봤을 때도 1920까지 왔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하겠다는 건 뭐 누구나 한 번쯤 그쯤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어김없이 뭐 1920선을 왔을 때 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은 좀 더는 갈 수 있지만 이게 긴 추세적인 반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스페인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거든요. 네. 뭐 스페인 주가 급등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 이제 그 구제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어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마켓워치에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스페인 총리가 뭐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이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다. 거기에 일단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유럽은 조금 더 안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내일 이제 중국 그 3분기 GDP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일단 시장에 나왔는 부분이니까 일단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제 그 롬니와 오바마의 이제 2차 TV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 오는 길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바마가 이제 46%, 롬니가 39%가 됐더라고요. 네. 이 지지율로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지난주에 1차 TV 토론 이후에 그 롬니가 좀 더 오바마를 앞섰다라는 그런 이제 지지율 격차를 이제 따라잡았고 롬니가 좀 더 앞섰다라는 그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바마 또 버냉키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정권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롬니가 대통령 미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또 불안한 점이 뭐냐면 미국은 일단 구조가 지금 상원은 민주당, 네. 하원은 공화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가 이번에 그대로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롬니는 의회에서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점점 이제 시장에는 롬니가 지지율이 앞설수록 좀 더 시장에는 불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네. 하지만 다행히 또 오늘 결과는 일단 오바마가 앞서는 걸로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네네. 쉽게 생각할 때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롬니의 지지율이 높다 하면 좀 불안한데 오바마가 뭐 재선 가능성 이러면은 조금 이제 시장 주식 측면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부분이죠. 쉽게. 예. 예. 그나저나 롬니가 되면은 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자리를 못 지킬 수도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보시면 그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일단 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장 롬니가 된다고 해서 버냉키 의장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사실 언론들을 보시면은 뭐 연준 의장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뭐 존 테일러 교수나 뭐 글렌 하버드 전 NEC 의장이 이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존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의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하버드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버냉키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이제 버냉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이런 통화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1920의 지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위로 이만큼 성큼성큼 가기에는 뭐 대선 변수도 있고 해서 네. 조금은 찝찝하다라는 얘기. 그렇죠. 정확하게 그 뭐 재정 절벽은 일단 재정 절벽이 아니라 뭐 재정 언덕이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미국이 일단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나 뭐 세수를 굉장히 높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약하게 돼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유럽에 대한 완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대한 상승은 일단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팍팍 지금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오바마가 지지율이 좀 더 높다. 그런 뭐 스페인의 그런 위기가 조금 완화됐다. 이런 부분일 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더 괜찮은 그런 뭐 IT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 아직 흐름은 시장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전재호 과장님도 대형주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더라도 어쨌거나 뭐 짧게 수익을 보고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호흡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종목 선정 기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 이호선 대리님이 아까 실적 개선주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거하고 같이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면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형주 종목 중에서도 좀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개선 종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디스플레이 및 IT 부품 소재, 정유주, 그 다음에 항공주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에서는 일단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이번에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좀 수급도 기관 쪽에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실적 기대치 상해 업종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라든지 뭐 여행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있는데 이미 코스닥 종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좀 타시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이제 막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좀 환율 하락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꼽아 보았는데요. 네. 일단 환율 하락 수혜주는 뭐 여행은 물론 가능하고요. 항공, 그다음에 해운, 철강, 식품, 정유주입니다. 근데 여행은 최근에 뭐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는 가격을 보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잡기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지금 철강주나 그다음에 해운주는 사실은 뭐 환율 하락되면은 분명히 수혜주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선뜻 손이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일단 반등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둘 다 일단은 만족하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항공 종목이랑 식품, 정유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은 대한항공을 제가 오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이게 이제 한국 항공우주 때문에 좀 위험한 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은 상태에서 가장 조금 실적도 이번에 조금 작년 2010년 이후에 최대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정유주도 지금 일단은 3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좀 고유가 때문에 좀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으로 봤을 때랑 실적 개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항공, 여행, 정유주 이 정도에서 일단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와닿지 않는, 아니, 가장 덜 와닿는 얘기가, 이제 뭐 경기 소비재, 경기 뭐 민감주, 뭐 방어주, 혹은 네. 더 좁혔다고 하지만 이렇게 섹터로 얘기를 해버리면 수많은 종목 가운데 뭘 보라는 건지 종목으로 좀 예, 얘기를. 예. 종목은 제가 좀 따로 나열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식품업체 중에서는 최근에 대한제당과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대한제당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게요. 그 원재료 비중이 가장 큰 원당의 매입 단가가 그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요. 작년보다도 76% 정도 급증을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도 아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나갈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포함은 뭐 실적 개선이 포함되겠지만 일단은 LCD 업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업황 상승 사이클의 초기 단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4분 이제 이 다음 분기에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그렇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차트가 뭐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이제 굉장히 지금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 뭐 정유주는 SK 이노베이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밖에 NHN이랑 그다음에 리움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리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2에서 중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좀 바닥을 쳤다면은 중국에 대한 내수 소비재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리움에서 조금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쿠첸이라는 밥솥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봤네요. 네, 현재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일단 40% 정도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동남아 및 그 중국 쪽으로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랑 맞물려서 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갖고 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니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NHN인데 요거는 NHN은 무슨 상관인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내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NHN을 담아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그 라인이라고 모바일 메신저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과 비슷한 건데 국내에서는 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별로 안 쓰죠. 예,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연내 1억 건 정도 다운로드 돌파가 예상이 됐는데 네. 이게 새로운 그 수익성 모델을 지금 NHN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이것도 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대한제당, LG 디스플레이, NHN, 리움, 그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대한항공까지 한번 5가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대한항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5종목, 관심 종목 정도 편입을 해두시고 왜 전문가는 이 5종목 가운데서 굳이 대한항공을 들고 나왔는지 그 이유도 좀 장점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은 잠시 후 가격대와 함께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전재호 과장님은요, 개별 종목주 가운데 좀 골라야 된다. 결국 개별주 가운데 좀 고른 대형주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는 그 개별 중소형주로 아직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대형주로 사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세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의 중소형주로 가시는 게 좀 더 수익 내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확실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로 종목을 슬림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그 종목을 가지고 온 5가지 종목은요.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 제가 직접 탐방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그 공장 캐파가
두 배로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내년에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편하게 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대륙제관 또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는 게 11월에 이제 일본 각관 그 수출되면서 이제 그게 그 개당 20원에서 50원 가량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매출에서 차지한 부분이 커질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IT 전방 산업이 사실 3분기, 3분기는 이만 끝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호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또 3분기에 그동안 그 전력 쪽으로 하던 그 전력 콘덴서 그 부분이 이제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요게 1년에 거의 매출하던 게 468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요게 4분기에만 400억 정도 매출이 오.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기업은 별로 따로 탐방 안 하고. 예, 이 기업은 탐방은 제가 대륙 제관까지만. 예, 대륙제약까지만 다녀왔고요. 예. 예, 예. 다음에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한 그 CL팜이라는 회사 이제 지분 출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증가와 이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상으로도 오르다가 한번 접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이게 향후 3년 동안 연 17%의 성장성이 있습니다.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기초 수액 시장의 이제 증가와 이제 연평균 30%의 그런 성장과 이제 그 내년에 그 퇴행성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대한약품이나 광동제약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 그 약가 인하 때문에 굉장히 서름을 받았던 주식들이 최대한 많이 올라왔는데요. 요 두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멘텀 있는 개별주 6개를 얘기하셨는데 SMAC 그리고 대륙제관, 사마콘덴서, 광동제약, AJ 렌터카 그리고 대한약품. 여러분 찾으셨어요? 다 성장 가능이라는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뭘 살까요? 한 종목씩만 압축을 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이호선 대리님 아까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기존에 제가 이제 추천했던 기존의 실적 개선주랑 환율 하락의 수혜주에서 가장 이제 크게 포함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11월 말에 발표가 나는데 요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발표한 후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지다가 그 환율과 그 다음에 수급을 조금 동반해서 유가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에 나타날 수 있는 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횡보장을 마친 상태이고요. 이게 제가 왜 좋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이번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기록이 거의 예상이 됩니다. 2010년에 거의 한 3,500억 정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추정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한 2010년 대비해서 3,500 정도 영업이익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에 좀 달랐던 것은 유가인데요. 이제 전분기가 굉장히 유가적으로는 비싼 가격에서 이렇게 수급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체질 개선 성공을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한항공 하면은 사실 화물 수요가 매출의 한 7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차지를 했었는데 높은 이제 화물 수요에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네. 거의 50%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것을 이제 여객 수요로 바뀌었습니다. 여객 수요 증가율 자체가 2009년 이후에 지금 계속 20% 가까이 되는 높은 수치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선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고 인천공항이 그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조금 발돋움하고 있어서 최근에 네. 대한항공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화물 역시도 2012년 4분기부터는 조금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과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안정성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 한번 보죠. 오늘 한 3% 정도 오르면 거의 5만 원권 왔는데요. 예. 거의 왔는데요. 저는 49,5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봤는데
기존에 2010년대 고가 나왔을 경우가 한 7만 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랑 실적이 비슷하다면 여기까지도 좀 장기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9,500원, 5만 원 밑에서 대한항공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전지호 과장님 아까 종목 쭉 펼쳐주셨는데 한 종목 뭘 사볼까요? 이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때 사막 콘덴서가 가장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그 필름 콘덴서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일단 뭐 468억밖에 안 되는데 3분기 260억, 4분기 400억 매출이면 이게 회사에 차지하는 게 굉장히 회사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64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기에 400억을 번다는 게 사실 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주가가 얼마나 싸구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셔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MLCC라고 적층 콘덴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4분기 IT 실적 호전과 이제 필름 콘덴서까지 좋아지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단기 목표가는 6,500원 잡았고요. 사실 7,000원 이상까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는 내일 뭐 시초가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8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4분기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총 대비 성장세가 기대되는 사막 콘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죠. 이호선 대리님의 SFA. 네, 좀 먼저 추천해드린 감이 있는데요. 주가는 사실 추천했던 가격보다는 3%에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실적 면이라든지 그럼 이제 점점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매수를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홀딩 하라 이유는요? 지금 IT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고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천드렸던 IM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제 매수가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목표 가격 근처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IT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전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도 지금은 일단은 수익이 안 나시지만 갖고 계시면은 뭐 가격대적으로는 부담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너무 빨리 알려드린 감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워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지호 과장님의 대륙제관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뭐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탐방을 갔다 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길게 가셔도 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매출이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네. 시가총액 자체 이게 906억이죠 지금. 그 시가총액 자체도 일단 뭐 사실 시가 전체 회사의 가치가 지금 906억인데 얘네는 1년에 2천억씩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보시면 이제 썬 연료랑 그 대륙제관의 두 개 부탄가스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대 50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안 터지는 부탄가스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도 되고 이게 나중에 법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법제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회사의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 사업부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대륙제관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우리 이호선 대리 전지호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